상속세 관련해서 원래는 정부, 여당, 국힘 얘네들 있죠. 보수 쪽에서 늘 주장하던 거였어요. 야, 세금 좀 깎아줘라, 이 자식들아. 자식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다, 나는. 뭐 등등등. 뭐 어쨌거나, 예. 그래서 정부 여당, 소위 말하는 부자당, 소위 말하는 재벌편, 소위 말하는 기득권 편에서 늘 주장하던 이슈였고, 또 반면에 진보 내지는 야당 쪽에서는 부의 세습 대물림은 안 돼. 무슨 상속세야 이러면서 논의조차 안 했던, 이게 사실은 기본값이었죠. 예, 늘 하던 얘기였는데 요 최근에 요런 상황에서 균열을 냈습니다. 누가? 예,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균열을 냈죠. 그래, 나 상속세 개편에 찬성하는 부분이 있어 라고 해서 먼저 포문을 쏴 올렸습니다. 상속세는 이거 한 일주일 얘기해도 될 정도 사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건너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핵심은 이거예요. 무슨 부자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겠다? 나 그런 생각 없다. 뭐 부의 세습이라든지 사회적 불평등을, 그거를 내가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무나 고칠 게 많지만, 우리 세제가 너무나 고칠 게 많지만 진짜 너무나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드러나는 정도의 불합리성, 이런 거 정도는 기계적으로, 미시적으로 손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전면적인 개편이나 그야말로 내가 기득권 편에 서는 게 이런 게 아니고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정도는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상속이 딱 개시가 되면은 10원을 상속받아도 세금을 내냐?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깎아줄게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쏙 빼줍니다. 그게 얼마냐? 그게 뭐냐? 일괄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괄공제. 지금 얼마냐? 5억. 5억이에요. 5억까지는 아니 상속세 내지 마. 이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빼준다는 거예요. 예. 이거 너무 오래됐어. 97년에 만든 거야. 그러니까 뭐 20년 됐잖아, 이거. 손도 안 대냐? 라고 하니까 그동안 올라갔던 물가 정도는 반영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 그때 5억 깎아줬을 때 5억과 지금 5억 깎아준다고 했을 때 5억이 같은 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물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실질적으로 증세가 없는 거지. 그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예전에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점점 세금 내는 걸로 올라가니까 증세적인 효과를 내잖아. 우리가 증세를 바란 건 아니잖아. 감세도 못 해주지만, 그러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물가적 인상분 정도는 반영하자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안은 이겁니다. 일괄공제 5억을 8억으로 올리자. 예. 왜냐면 그때의 사실은 명목 물가 상승률을 곱하면 지금 8억 6천인가 돼요. 그러니까 애누리 딱 띄고 8억으로 올리자. 오케이. 저 여기에 동의합니다. 합리적이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안이었어요. 두 번째. 부부도 서로 간에는 상속할 때 지금은 5억이 공제입니다. 5억까지는 부부 간에 상속할 때 돈 내지 마, 이건데 이것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안은 뭐냐? 10억. 10억까지는 세금 물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것도 물가 상승률 다 고려한 거긴 합니다만은, 부부는 원래 민사적으로 재산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세금 안 내요. 왜? 내 돈을 내가 스스로 기여한 만큼 분할해 가는데 왜 세금을 내? 라고 하면서 양도세 안 냅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하잖아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지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지금 금액이 지금 걸려 있죠? 그 금액 노소영 관장 만약에 분할 받잖아요? 세금 안 내요. 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부부 거야. 근데 그 이혼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근데 뭔 세금이야? 이렇게 해서 세금 안 내요.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데, 한 사람이 사망해가지고 재산을 내가 다시 이렇게 옮겨오는데 왜 세금을 내? 라고 해서 일정 부분 부부간에도 공제율을 높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5억을 10억 정도로 올리자라는 게 민주당 안입니다. 저도 요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던 게 있었어요. 뭐냐? 여기까지는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초특급 슈퍼 리치들의
그야말로 맞춤형 감세. 이거 안 된다. 재벌들 이재용이, 정용진이, 최태원이 얘네들 초특급 슈퍼 리치들한테 내고 있는 최고율의 구간에 들어가는 상속세 깎아주는 거, 이거 재벌 감세 아니야? 나 그건 안 해. 그 다음에 뭐 가업 상속 같은 거, 중견기업들 봐주는 거, 나 그것도 안 해. 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 슈퍼리치 감세, 그거는 나 손 안 대. 난 합리적이면서 물가 상승을 고려한 정도의 상속세 개편은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게 민주당 안이었어요. 사실은 반향이 좋았습니다. 제가 주위에 물어보니까요. 나름 합리적인 접근이었다. 그리고 진보 쪽에서 늘 상속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과감하게 틀을 깨는 모습, 뭐 우클릭이네 뭐네 이런 소리 하더라도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반응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자극받은 국힘이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뭐라고 역공을 시작했냐? 야, 이재명 대표, 죄송해요, 야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간의 일괄 공제를, 부부간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하자고? 그 다음에 뭐 부부간에는 뭐 공동재산이니까 세금 안 내는 게 뭐 합리적이라고? 말 잘했네. 그럼 나 이렇게 얘기한다. 아예 부부간에는 상속세 없는 걸로 하자. 어때? 부부간에는 완전 상속세 없는 거 어때? 이러고 딱 던집니다. 요거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민주당의 어떤 기류가 기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받을게.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나 받을게. 받아. 그래. 뭐 5억을 10억으로 공제 올리는 거까지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네들이 그렇게 원해서 부부간에는 아예 상속세 없는 걸로 하자? 원칙이 그렇다면 부부간의 재산은 서로간에 이미 공동기여로 만든 재산이니까 그거 사망으로 상속하는 거 세금 없는 걸로 하자? 나 받을게 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거를 받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받을 줄 몰랐겠죠? 그래서 국힘이 그걸 던졌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는다고 만약에 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 있지, 일괄공제 그거 조금 올리는 거랑 부부간 니네들이 원하는 거 부부간 상속세 없는 걸로 하자. 받자. 받아. 그러면 요것만 처리하자 라고 이제 나오니까 이것만 동의되면 이거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민주당에게 어떤 상속세 합리적 개편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넘어가는 거죠. 그럼 국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받네. 그럼 이것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한 이재용이 세금 깎아주는 거, 최고율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좀 이것도 다 깎아주자 이러고 덤빌 때 이때 민주당이 그건 싫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부부간에 상속세 없는 걸로 얘기했지 국힘? 내가 거기까지만 받을게. 요거 딱딱 핀셋으로 처리하자라고 역공을 딱 보냅니다. 만약에 국힘이 생떼를 씁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이참에 다 처리하자라고 물고 들어가면 처리 안 되겠죠. 그런데 오케이 하고 미시적으로 처리하는 거에 동의한다? 그러면 이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30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 미시적으로 그래도 가능한 길이 잘못하면 열린다. 잘못하면이 아니고 열릴 수도 있다. 과연 국힘이 이재명 대표의 이 상속세 드리블에 당하면서 그래도 합의할 것이냐, 아니면 생떼를 부리면서 또다시 합의를 어깃장을 놓을 것이냐,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